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문상열의 월드스포츠입니다. 미국은 오늘 5월 26일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째 월요일이죠. 미국은 이제 국가 공휴일이나 기념일을 이른바 이제 롱 위켄드라고 해서 이제 연휴로 즐기는데요. 이 메모리얼 데이 때 항상 미국의 스포츠 이벤트는 인디애나폴리스 500 자동차 경주회죠. 그래서 인디애나폴리스를 갖다가 오토레이스의 캐피털, 수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보통 우리 NBA 지금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동부 컨퍼런스 결승전에 올라와서 지금 뉴욕 닉스에 2승 1패로 앞서 있잖아요. 그 페이서스가 뭐냐면 선도차라는 얘기예요. 바로 인디애나폴리스 500 자동차 경기에서 연이된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그 연휴가 이렇게 날짜로 지정되지 않고 그 몇 번째 돌아오는 뭐 월요일 이렇게 해서 연휴 길게 쉬는데, 아닌 거는 이제 7월 4일 독립기념일하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이건 날짜를 지정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절 레이버데이도 5월 첫 번째 월요일, 그래서 롱 위켄드로 좀 길게 좀 쉬죠.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가 오늘 이제 메모리얼 데이여서 낮 경기를 벌인 팀들이 좀 많아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하고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전전 낮 경기로 일찍 끝났습니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35승 20패인데 아메리칸 리그 최고 승률팀이에요. 오늘 이제 자이언츠를 3대1로 꺾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메이저리그 최고 승률이었는데 그 지구 라이벌 클리블랜드 가디언스하고 4연전에서 3연패를 당해갖고 최고 승률을 필라델피아 필리스에게 빼앗겼습니다. 1패가 더 많아요. 이정우 선수는 그 디트로이트 경기에서 팀이 뽑은 5안타 가운데 클리너 비터인 윌모 코레러스와 함께 멀티히트 4타수 2안타를 쳤습니다. 그래서 타율이 2할 8푼 5리로 점프했습니다. OPS도 0.789가 됐어요. 그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시리즈 첫 경기 때도 멀티히트로 시작한 바 있는데, 그 저는 이제 어저께 경기를 보면서 이정우 입장에서는 디트로이트 자완 에이스 타이릭 스쿠버를 만나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이영 투수 스쿠발이 전날 그 클리블랜드 가디언스한테 연패를 끊었는데 생애 첫 완봉승을 얻었어요. 5대0으로 이제 이기면서 팀 3연패가 끊어졌는데, 볼넷 없이 안타 2개, 삼진 역시 이제 생애 최다 13개를 낚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이언츠는 선발 로테이션을 그 스쿠버를 피한 게 다행이었는데, 근데 오늘도 공격은 좀 무기력했죠. 그래도 스쿠버는 현재 최고 투수입니다. 올해도 부상이 없다면은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상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투수입니다. 자이언츠가 그 워싱턴 내셔널스하고 주말 시리즈에서 2승 1패로 맞춰갖고 위닝 시리즈를 만들었는데요. 이날 이제 디트로이트 3연전 첫 판이었는데 공격이 너무 부진했어요. 그 디트로이트 선발 카이더 몬테로한테 5이닝 동안 안타 하나밖에 못 뽑았어요. 원래 2개. 그러니까 출루를 3명밖에 못 했는 거죠. 그리고 또 불펜도 4이닝 동안 자이언츠 타선을 4안타 원래 1개로 묶고 1점밖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자이언츠가 그 주자 스코어링 포지션에서 4타수 1안타였고 디트로이트는 6타수 2안타였어요. 여기서 승부가 갈린 겁니다. 스코어도 그래서 3대1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트로이트는 그날 이제 승리를 하면서 9번 타자 하비에르 바에스가 두 번째 타석에서 그 자이언츠 선발 헤이든 버드송이 그 브레이킹 볼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는데 좀 애매하긴 했는데, 이게 본인은 이제 볼로 생각했지만 이제 심판이 3 스트라이크를 해 갖고 삼진으로 아웃됐죠. 거기 항의하다가 이제 퇴장당했습니다. 바이스가 그 백과의 먹태예요. 올해는 이제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지금 성적이 좋은 것도 바이스가 하이 타선에서 그 공격에 물꼬를 트면서 이렇게 성적도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스는 전력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프리에이전트 계약하고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근데 바이스가 잘하니까 어떻게 돼요? 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팀이 잘 되려면 이런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전래
전력 외로 취급을 했는데 갑자기 튀게 되면 감독 입장에서는 그건 보너스죠. 지금 바에스가 타율이 2할 8푼 6리에 홈런 6개 29타점이에요. 하이 타선에서 이 정도면 뭐 땡큐죠. 중견수 수비도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포지션이 그 유격수잖아요. 어깨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인제 유격수에서 에라도 너무 많이 하고 공격도 안 되고 그러니까 포지션을 바꿨는데요. 지금 이제 2025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한 계약에 대해서 디트로이트 팬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2년 21년 11월에 디트로이트하고 6 년에 1억 4천만 달러 계약을 맺었거든요. FA 먹튀로 이제 낙인이 찍혔었죠. 근데 자이언츠로서는 1회에 이번 맷 체프만 볼넷, 이정우 자전 안타로 1사 1, 2루를 만들었어요. 근데 후속 타 불발로 선취점을 뽑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6회에 1사 후에 체프만, 이정우, 플로레스가 연속 3안타를 쳐서 1점을 뽑았어요. 근데 여기서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1회하고 6회에 주자가 2명씩이나 나갔어요. 그리고 5번 타자 윌리 아다메스가 그 공격을 좀 이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6회에는 플로레스가 적시타를 치면서 1점을 뽑았는데 아다메스가 공격의 맥을 끊어놨어요. 아다메스가 4타수 무안타가 됐죠. 타율이 2할 5리입니다. 출루율 2할 8푼 4리, 장타율 3할 3푼 3리.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저 9번 타자도 이런 9번 타자가 없는 거예요. OPS 리그 평균보다 떨어지는 0.617이에요. 아다메스의 그 현재 활약은 프리에이전트 먹튀 소리를 들을 만합니다. 뭐 계약 기간이 오래 남아 있으니까 인제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죠. 이 아다메스가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이제 29 살이에요. 원래 탐파베이 레이스 소속이었죠. 2021년 5월 21일 밀워키 브루어스로 트레이드를 됐어요. 그때 밀워키하고 템파베이 트레이드는 윈윈 트레이드예요. 밀워키는 그 2명의 투수 불펜에 JP 피에리전하고 선발 드류 라스무센을 줬죠. 결과적으로 뭐 서로 다 이익이 된 건데, 아다메스가 인제 밀워키에서 그 한 3시즌 반 동안 홈런 107개를 쳤어요. 굉장히 많이 쳤죠. 그리고 타점도 348개. 그야말로 눈부신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팀도 2022 시즌을 제외하고 모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에이전트가 되기 직전인 2024 시즌에는 타율이 2할 5푼 1리에 OPS 0.794, 홈런 32개, 타점 112개예요. 유격수가 이 정도의 기록을 남긴다는 건 어마어마하죠. 득점도 인제 93개를 올렸는데 생애 최고의 활약을 벌였죠. 그러니까 인제 자이언츠가 프리에이전트 시장에서 아다메스를 7년에 1억 8,200만 달러, 연봉으로 하면 이제 2,600만 달러의 엄청난 돈을 주고서 인제 장기 계약을 했습니다. 이 연봉에는 사이닝 보너스 2,200만 달러. 그러니까 사이닝 보너스는요, 목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보통 연봉이 2,600만 달러면은 2주마다 인제 책을 끊어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닝 보너스는 1억 8,200만 달러 계약을 하면서 먼저 목돈 2,200만 달러를 안겨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자기는 거기서 예, 에이전트 피를 이제 5% 인제 떼주는 거예요. 에이전트도 인제 목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2,200만 달러를 사이닝 보너스를 받았고요. 여기에는 인제 트레이드 불가조화, 그리고 연봉 지불유예도 없습니다. 다저스가 그 연봉 지불유예 굉장히 많으면서 돈을 엄청나게 쓰죠. 나중에 다 이제 갚아줘야 되는 돈이죠. 근데 아다메스한테 인제 거액 연봉을 주고 영입을 했는데 인제 타율이 2할 5리, 홈런 5개, 25타점이니까 팀 공헌도가 매우 낮죠. 팀 공헌도가 어느 정도로 낮냐면요,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WAR을 보시면 알아요. 마이너스 0.2예요. 이정우 선수가 지금 1.7입니다. 배체프만이 2.1이에요. 배체프만은 그 공격과 수비에서 이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3루
수비를 또 워낙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체프만이 지금 2.1 이고 이정우가 1.7 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경기 끝난 다음에 자이언츠 포스트 게임 쇼에서 아다메스가 "격시에 한 방을 날려주지 못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인 게 뭐냐. 오프 시즌 거액 계약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줬는데 왜 역할을 못 하는 거냐. 그거에서 인제 비판하는 거죠. 사실 구단하고 이 반 멜빈 감독은 시즌 초에 인제 아다메스를 2 번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정우, 체프만 그 플로레스로 이어지는 인제 중심 타선에서 인제 점을 좀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불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자이언츠의 올 시즌 공격의 열쇠는 결국 그 $2,600만 받는 야수 최고 연봉입니다, 자이언츠에서. 아다메스의 활약이 가장 크다고 봐요. 아다메스가 잘하면 지금 어쨌든 뭐 맷 체프만 그리고 이정우, 윌머 플로레스도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아다메스가 가세하게 된다면은 뭐 자이언츠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무난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아다메스를 이제 우리가 자이언츠는 이정우 선수 때문에 많이 보시겠지만 아다메스의 활약도 그래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화제를 제가 다저스로 옮겨 보겠습니다. 다저스가 인제 주말 뉴욕 매치하고 3 연전 1승 2패 루징 시리즈를 했죠. 지난 주말에 메이저리그 하이라이트 매치가 다저스하고 매치 경기입니다. 중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는 그 중계 방송이 어떻게 편성됐나를 보면 알거든요. 금요일 날 애플 TV가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폭스 TV로 전국 중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일요일 날 ESPN 선데이 나잇 베이스볼로 또 전국 중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저스의 그 로컬 전담 스포츠 네트가 있는데 3 경기 연속 쉬는 시리즈가 된 거죠. 거기 그 방송 관계자들은 굉장히 좋았겠죠. 그 뉴욕도 출장도 안 가고 그랬으니까요. 다저스는 인제 일요일 경기에서 오타니 쇼헤이가 1회 초에 인제 센카 코다이로부터 홈런 더비 공동 선두가 되는 그 선제 홈런을 날렸죠, 시즌 18 호. 그런데 1회 말에 곧바로 인제 피터 알론소가 역전 투런 홈런을 터뜨리면서 경기 주도권을 뺏겼어요. 그래서 3대 1로 역전패당했어요. 다저스하고 매치가 32승 21 패로 승률이 같습니다. 근데 오타니가 오늘 그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클리블랜드 가디언스하고 그 시리즈에서 또 1회 선두타자 홈런을 쳤어요. 그래서 시즌 19로 단독 선두입니다. 오타니 역시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오타니가 어제 그 뉴욕 시티 필드에서 선데이 나잇 베이스볼 그 게임도 했지만 타자를 세워 두고 피칭을 한 게 인제 더 큰 뉴스가 됐죠. 그러니까 선데이 나잇 베이스볼 그 이 경기에다가 그러니까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이 라이브 피칭이니까 관계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코치 뭐 프런트 간부 뭐 관중들까지 있고 그러니까 마치 그 유명 선수가 쇼케이스를 할 때 이렇게 많은 관계자들이 오거든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타니가 인제 6개 웜업 피칭을 하고 3 명의 타자를 상대로 인제 공 22 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피칭은 그 팔꿈치 인대접법 수술이고 처음인 거잖아요. 타석에서는 인제 김혜성 선수하고 포수 달튼 러싱 그리고 코치가 인제 섰죠. 그리고 포수는 팀의 인제 불펜 캐쳐 햄내 마테이가 볼을 잡았습니다. 김혜성은 그 첫 번째 타석에서 4 구째 쳤는데 이게 투수 앞 땅볼을 됐어요. 그래서 오타니가 잡아서 1 루에 인제 일 투수 앞 땅볼이 된 거죠. 근데 두 번째 타석은 우익선상 라인 드라이브 타고 그러니까 이게 인제 정상적이었으면은 이제 2 루타가 되는 그거였죠. 오타니가 인제 매치하고 경기가 끝난 뒤에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볼을 던지지 못했다. 투수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 투수로서 좋은 추억이 많았던 시절이 조금씩 생각난다."고 인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타니가 던지면 과연 뒷구 구속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구 구속이 포신 페스티벌이 평균 94에서 95마일, 151에서 153km, 최고가 97마일, 156km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팔꿈치 인대접 수술, 파미전 서저리 재활은 매우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는 건데, 오타니가 그 마지막 피칭이 LA 엔젤스 시절이었잖아요. 2023년 8월 23일 날 0.2이닝을 던지고 8회 이상을 느껴갖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날 이제 첫 라이브 피칭 때 포신 페스티벌, 싱커, 커러, 스위퍼, 스플리터. 스플리터는 1개 던지고 스위퍼 2개 던졌다고 이제 나옵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타자로만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가 마운드에서 투수로만 좀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려 보니까 이제 색다른 경험이었고, 앞으로가 이제 흥미진진하다고 이제 그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오타니는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마 라이브 타격 연습을, 라이브 피칭이죠, 그래,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마크 프라이어 투수 코치는 다음번 이제 라이브 피칭 세션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결정이 있을 거다. 그런데 투수 복귀는 임박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했어요. 서두르지 않겠다는 거죠. 마운드에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보게 되면 후반기에 등판할 것 같아요. 지금 다저스가 슈퍼팀이잖아요. 슈퍼팀인데 지금 메이저리그 최고 승률도 빼앗고, 그렇다고 뭐 위협적인 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선발하고 불펜 투수들이 부상이잖아요. 그렇지만 다저스의 마지막 목표가 뭐예요? 월드 시리즈 우승이에요. 정규 시즌 뭐 최고 승률 이런 거 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해졌다고 판단될 때 아마 오타니를 다시 이도류 플레이어로 하려는 것이다. 그럴 게 없습니다. 지금 뭐 오타니한테 7억 달러를 준 거는 투타를 겸했기 때문에 7억 달러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뭐 오타니를 영입하면서 다저스 구단은 돈은 엄청나게 벌어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정적으로는 손해 볼 것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드 시리즈를 우승하면서 다저스가 다이너스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 뭐 메이저리그 최고 승률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아무튼 그 오타니는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뭐 메이저리그 최고 스타예요. 동부 쪽에서, 미국에서는 뭐 애런 저지가 최고이겠죠. 그렇지만 미 미국 전역, 그다음에 인터내셔널로 보면 오타니가 메이저리그 최고 선수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거수일투족이 이두에 집중 조명을 받고 이제 뉴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타니는요, 바깥에서 타격 훈련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실내 타격 훈련하고 바깥에서도 타격 훈련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오타니는 실내 타격 훈련만 해요. 다저 스타디움에서. 왜 그러냐면 기자들이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동료들한테 이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내 타격만 해요. 근데 실내 타격을 하는데도 저렇게 뛰어난 타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와, 바깥에서 타격을 해야 된다,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오타니를 보게 되면 그대로 나타나. 오늘도 유상열의 월드 스포츠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